자, 이번 사건은 독일 하노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2013년 비교적 최근 사건입니다. 1월 21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독일 하노버에는 발센이라고 하는 과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요. 10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라고 합니다. 이 본사 건물에 회사를 상징하는 그 엠블럼이라고 하는 이제 금색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인 거죠. 이 엠블럼의 크기가 직사각형 모양이고 쿠키 모양이에요. 과자 회사이다 보니까 쿠키 모양이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20kg 정도의 황금빛을 띠고 있는 이제 엠블럼인데 회사의 상징이죠. 대표성을 띠고 있죠. 이게 도난돼 버렸어요. 도난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로고가 도난됐으니까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흘이 지나도록 몰랐어요. 그런데 한 직원의 발견으로 회사에서 큰일이 나게 되었던 거죠. 이 발센이라고 하는 이 쿠키의 회사 사장은요, 이 엠블럼을 떼어간 범인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겁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고 신문과 뉴스에 보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독일 전 지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현상금이 붙어버리니까 독일 시민들이 이 엠블럼을 떼어간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이 방송을 통해 현상금을 건 바로 다음 날 독일의 각 신문사와 이곳 과자 회사로 의문의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범인의 협박장이었던 거죠. 편지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쿠키 몬스터라고 하는 캐릭터에 탈을 쓴 사람이 이 훔쳐간 엠블럼을 먹고 있는 포즈로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의 필적을 감추기 위해 잡지책에서 글자를 오려서 문장을 만들어서 보낸 편지였던 거죠. 이 사건의 이름은 쿠키 몬스터 절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저 진지합니다 지금. 자, 과연 이 캐릭터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자, 이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미국의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유아용 교육 만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프로는 1969년부터 미국에서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의 방송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를 보면요, 아이들이 알파벳도 배울 수가 있대요.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라고 합니다. 게스트로 오바마의 영부인이 출연할 정도예요. 굉장히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어요. 80년도부터 뭐 영어 교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고 우리가 한 번쯤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쿠키몬스터 캐릭터를 이 분장을 하고 누군가가 이 과자 회사의 엠블럼을 훔쳐낸 거였죠. 이 파란색 괴물의 이름이 쿠키몬스터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쿠키를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쿠키 엠블럼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쿠키 엠블럼을 갖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너희는 2월달에 벌트에 있는, 벌트 지역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병원의 모든 아이들에게 쿠키를 선물해야 한다. 그래야지 엠블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과자의 내용도 적어줬어요. 우유가 함유된 블랙 초콜릿, 그러니까 쿠키에 초콜릿이 묻으면 안 되고 애들 있어그니까 그냥 쿠키만, 과자만 있는 것을 선물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걸었던 1000유로의 현상금, 1000유로면 한 120만원 정도예요. 1000유로의 현상금은 랑인하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기부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더 달려있거든요. 너희들은 나처럼 이
쿠키 엠블럼을 매우 갖고 싶어하고 매우 사랑하지. 그래서 너희들은 매우 관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쿠키 엠블럼은 오스칸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다. 정말이다. 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들어준다면 어디에 쿠키 엠블럼이 있는지를 다시 편지를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쿠키몬스터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범인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런 협박장을 통한 범인들의 어떤 협상, 대가성 요구 같은 경우에서 전화나 유괴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전화나 편지를 통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알리는 것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노출시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쿠키 엠블럼을 오스칸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다. 이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죠. 오스칸의 쓰레기통이 뭐냐면요. 이 쿠키 엠블럼의 친구예요. 이 오스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쓰레기통에 삽니다. 여기다가 넣겠다는 거죠. 예. 실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이게 유명해지면서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쿠키몬스터는요. 세서미 스트릿 공식 트위터에다가 자신이 직접 글을 올립니다. 나는 황금 쿠키를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너희들이 쿠키 도둑을 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겼어요. 과자회사 사장이 리트윗을 했거든요. 댓글을 달았어요. 수만 개의 초콜릿을 알겠다, 기부하겠다. 초콜릿 기부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초콜릿을 기부할 테니까 황금 쿠키 엠블럼을 돌려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지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쿠키몬스터 절도 팬페이지까지 생겨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엠블럼을 다시 돌려주겠다. 자신들의 요구, 어린이들에게,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쿠키를 선물하겠다라는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내 의도를 알아줬으니 엠블럼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독일의 한 대학교 정문 앞에 말 동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엠블럼을 걸어놨던 거죠. 범인은 굉장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용의주도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굉장히 잘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능범으로 보입니다. 자, 하노버의 경찰은요, 범인의 DNA가 묻어있을지도 몰라서 여기 지금 이 엠블럼을 꺼낸 사람이 지금 대머리입니다. 일부러 대머리 수사관을 보냈어요. 엠블럼을 꺼내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DNA가 오염됩니다. 범인에 대해서 유전자를 채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머리를 시켜서 엠블럼을 꺼내오게 했습니다. 자, DNA 검사를 진짜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긴 했지만 아무런 것도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의 검거를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엠블럼은 진짜였어요. 범인이 떼어갔던 이 과자 회사의 엠블럼이었던 겁니다. 범인을 놓쳤지만 엠블럼을 되찾은 이 과자 회사의 사장은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엠블럼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엠블럼을 프레즐 동상 위에다가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다시 한번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다음날 사진입니다. 쿠키몬스터가 다시 나타난 거죠. 엠블럼 위에 보이죠, 노란색. 엠블럼 밑에서 사진을 찍고 또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홍길동급이네요. 옷도 파란색이고. 결국 이 과자 회사는요, 약속을 지킵니다. 기부용 초콜릿 52,000봉지를 아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이후에 한 방송사에서 이 쿠키몬스터 절도단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남아있어요. 방송에 따르면은 쿠키몬스터의 절도단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범행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는지를 모두 털어놨지만 자신들의 정체, 과연 자기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끝끝내 알려내지를 않았어요.
뭘 어떻게 털어놔. 사다리 들고 올라가서 뜯었겠지 뭐. 자,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범인 없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 쿠키몬스터 절도 사건에 대해서 범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게 됐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이거를 범죄는 범죄예요. 그쵸? 훔쳐갔으니까. 아니 이런 귀여운 짓을 하다니. 아무리 회사의 마크가 중요하다지만 이런 돈도 안 되는, 이게 도금이에요. 진짜 순금이 아니고 도금이야. 이게 가격은 8만 원밖에 안 한대. 이거를 범인이 훔쳐가서 뭔가 돈이 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경쟁회사의 짓으로 보기에는 너무 또 모양 빠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범인을 조금 추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인을 추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범인은 과연 누구이며 왜 이러한 일을 꾸몄을까? 손해를 보는 자들 그리고 이득을 보는 자들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쿠키, 과자, 초콜릿 등을 잔뜩 먹었으니까 이 병원의 아이들은 이익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럼 아이들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뜯어가서 과자 회사에 협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군것질을 하려고 사다리 들고 다니면서 이런 회사의 엠블럼을 훔쳐갔을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과자 회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미지적인 홍보는 생겼어요.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협박에 의해서 초콜릿 5만 상자를 기부하면서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죠. 그렇다면은 남은 것은 이 쿠키몬스터를 만들어낸 세서미 스트리트가 자작극을 벌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증이 없고 일단 정황상의 증거이지만 일단 너무 많은 사진들을 신상에 이런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 사장이 굳이 절도 사건에 이렇게 엠블럼을 되찾았다라고 하던가, 이런 협박장 자체도 지금 이건 너무 진지하지가 못하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자작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것들만 가지고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죠.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쿠키몬스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회사 이미지와 홍보적인 차원의 목적으로 했던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과자 회사와 이 세서미 스트리트의 방송국 간에 사전에 약속이 된 상태였겠죠. 하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 사건이 독일의 최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21일 독일 하노버에서 있었던 8만 원짜리 엠블럼을 훔쳐간 쿠키몬스터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있던 사건이야. 제가 오늘 좀 일부러 이런 걸 준비해 왔는데, 이제 새해 첫날,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녹화 날짜가.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좀 잔인한 사건들 하면은 좀 그래가지고 좀 이벤트 차원에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 본 사건입니다. 재밌었나요?